안녕하세요. 아빠곰TV 박기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틴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보통 이제 썬팅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고 저도 모르게 썬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정확한 표현은 틴팅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틴팅이라고 계속 표현할 건데 저도 모르게 썬팅이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는데 그 점은 미리 양해를 부탁드리고, 네, 그리고 우선 저 같은 경우에는 먼저 말씀드리지만은 틴팅에 대해서 전문가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제가 지금 하는 이야기는 그냥 가볍게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우선 틴팅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뉘어요. 금속 성분과 비금속 성분. 비금속 성분과 금속 성분의 이제 그 차이점은 보통 반사 필름이라고 이야기들 많이 하실 거예요. 그 창문을 이렇게 봤을 때 좀 반사가 되는 느낌. 반사지를 이제 붙인 경우에 이제 그러니까 금속 성분에 틴팅을 한 경우에는 보통 이런 경우에 이제 그 호불호가 이거 같은 경우 이 틴팅 같은 경우에는 호불호가 일단 확실히 나뉘는 것 같더라고요. 예쁘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별로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요거에 대해서는 호불호가 확실히 나뉘기 때문에 뭐 무조건 좋다 나쁘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일단 금속과 비금속 성분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비금속 성분 같은 경우에는 일단 도로에서 굉장히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일반적으로 딱 봤을 때 검정색 선팅지 아니면 뭐 약간 녹색빛이 도는 선팅지, 뭐 이런 어떤 선팅지는 이제 수명이 다 돼가지고 색상이 이제 뭐 바랜 선팅지들도 있는데, 그런 것들 이제 대부분 보면은 일반 도로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거는 비금속 선팅지입니다. 그런 비금속 선팅지와 금속 선팅지의 이제 장단점이 서로 있는데, 먼저 금속 필름에 대해서 그 장단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속 필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장점이 열차단이 확실히 비금속 성분 필름에 비해서 확실히 더 좋아요. 이거는 구조상 금속 성분은 이제 그 반사기를 띠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금속 성분의 필름 같은 경우에는 반사기를 갖고 있다 보니까는 열을 이렇게 빛이 이렇게 들어올 때 그 빛을 그냥 그대로 튕겨내요. 그러다 보니까는 확실히 열차단 면에서 필름 그 재원을 확인을 해보면은 확실히 반사 필름들이 좀 더 성능 면에서, 그러니까 열차단 면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더 높은 점수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거는 구조상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왜냐면 그 금속 성분은 빛을 다 이렇게 웬만해서는 반사를 시켜서 튕겨내기 때문에 그 열차단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좀 더 점수가 좋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무조건 금속 성분이 더 좋은 거야? 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은, 금속 성분 같은 경우에는 또 단점이 있어요. 금속 성분의 이제 또 장점이 이게 빛을 튕겨낸다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바깥에서 차량 바깥에서 실내를 봤을 때 틴팅을 약하게 해놔도 밖에서 보면은 안에 사람이 타고 있는지 안 타고 있는지 잘 안 보여요. 차 안을 계속 뚫어지게 쳐다봐야지 사람이 있네 이렇게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밝게 해놔도. 그리고 일반적인 국민 농도인 15에 30, 35 뭐 이런 것들을 했을 때는 밖에서 보면은 낮에는 거의 확인이 어렵다고 보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럼 되게 장점만 있다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단점이, 이 반사 필름은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빛을 반사를 시켜내면서 열차단도 하고, 그 반사가 되면서 이제 그 안에 있는 탑승자들을 이제 안 보이게 한다 그랬잖아요. 이제 이게 햇볕이 다 해가지고 저녁이 되면은 안에가 오히려 더 잘 보입니다. 실내가 확실히 그 반사 필름을 해놓은 경우에는 밤이 되면은 안에가 되게 잘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제 한 가지 단점이고, 요즘은 이제 뭐 기술이 좋아져 가지고 그런 경우는 없는데, 예전에는 이제 그 반사 필름 해놓으면은 주차장 그 여기 보면은 앞에 비표 같은 거 붙여놓고 이제 주차장 차단기 이렇게 지나가는 경우 있었잖아요. 그런 경우에 금속 필름 해놓으면은 이게 인식이 안 돼가지고 창문을 열고서 이렇게 그 비표를 빼놓아서 이렇게 인식을 시켜주던가, 아니면은 그 부분만 이렇게 오리고 다니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단점이었는데, 제 앞에 저기 가는 GV80 저 차량이 지금 반사 필름이네요. 그 비표 같은 거를 인식을 못 해가지고 그 부분을 자르고 다니거나 창문을 열어서 항상 이렇게 밖으로 인식을 시켜줘야 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그런 기술들이 좋아졌기 때문에 요즘엔 거의 그런 경우는 찾아보기 어려운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그 단점이 무활화 현상이라 그래야 되나요? 그 요즘 터널들에서는 솔직히 그런 게 거의 없어요. 근데 예전 터널들 보면 요즘엔 다 LED 등으로 바뀌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없는데, 예전에 보면은 이제 그 옛날 터널 아직도 가끔씩 다니다 보면은 그런 예전 터널에서 그 누런색 불빛, 노란색 그냥 전구로 들어가 있는
그 터널들이 있는데, 그런 터널들 들어가면은 요 모하레 현상이라 그래야 되나, 요게 약간 앞에 유리가 얼져 보인다 그래야 되나, 이렇게 약간 그 뭐라 그래야 되지, 얼져 보이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요즘 터널들에서는 솔직히 발생을 안 하더라고요. 요즘 터널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LED 터널이나 이런 것들에서는 확실히 발생을 안 하는데, 그 예전 터널들, 그러다 보니까는 거의 이것도 뭐 요즘에는 그게 이제 뭐 거의 사라졌다고 봐도 상관이 없을 정도긴 하지만, 가끔 가다 보면은 그런 터널과 비슷한 환경에 그 들어가게 되면은 그런 앞에 유리에서 얼져 보이는 게, 뭐 옆에도 얼져 보이는 게 당연히 생기지만은 운전자는 항상 보통 앞에를 보고 운전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앞에서 그거를 볼 수 있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고, 이거를 어쩔 수 없는 틴팅 필름의 그 특성이다라고서 생각을 하시고서 요거를 보면은 그래 그냥 그럼 그래 그러면서 넘어갈 수가 있는데, 이걸 그러고 모르고 보시는 경우에는 뭐야 이거, 내가 이거를 얼마를 주고서 시공을 했는데 이런 불량이 생길 수가 있어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정상이라고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비금속 성분 필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금속 성분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은 어떤 점이 좋고 어떤 점이 그 단점으로 생각이 드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같이 이야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하고, 이것도 그냥 지금 정말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혹시나 뭐 제가 잘못된 정보를 말씀드리거나 그런 게 있으면은 말씀을 해주세요. 그럼 제가 댓글로 통해서 어떤 부분이 잘못됐다 그런 것들은 고지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비금속 성분 같은 경우에는 아마 도로에서 굉장히 많이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제가 지금 차가 정지가 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한번 보여드리면, 여기 앞에 지금 차들 있잖아요. 다 비금속이에요. 여기 있는 차들은 지금 다 금속 성분이 하나도 없이 전부 다 비금속 성분의 차량이고, 저기 보시면 지금 어린이집 차는 아니네요. 이거는 그냥 뭐 학원차 같은데, 저런 어린이집 차들 같은 경우에는 틴팅이 저것도 꽤 진하게 돼 있는데, 아이들을 태우는 경우에는 법적으로 저렇게 진하게 하면 안 됩니다. 저거 보통 뭐 15, 35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아이들 태우는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이제 차량 안에 두고서 내리거나 그랬을 때 바깥에서도 이거 차 안을 볼 수가 있게 최대 농도가 70%인가 투과율 70% 정도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아이들을 태우는 차 안에서 저렇게 진하게 썬팅을 하는 거는 개인적으로는 별로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비금속 성분은 어떤 게 더 좋냐, 어떤 게 단점으로 생각을 하느냐라고 말씀을 드리면은, 비금속 성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열차단을 하는 그 자체가, 걔는 빛을 이렇게 열 같은 것들을, 아까 금속 성분은 이거를 튕겨낸다고 그랬잖아요. 튕겨내면서 이제 그거를 열차단을 해주는데, 그 비금속 성분 같은 경우에는 걔를 흡수를 해요. 그러니까 머금고 있는 거예요. 그 열을 계속 이제 머금고 있으면서 열을 차단을 해주는 그런 그 성능을 가지고 있는 필름이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반사 필름에 비해서 좀 더 그 열차단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점수가 낮게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아까 그 금속 성분 같은 경우에는, 금속 성분 필름은 바깥에서 보면은 안에가 잘 안 보인다 그랬잖아요. 그럼 비금속 성분은 어떤데? 라고 하시면은 반사 필름보다는 훨씬 더 잘 보여요. 밖에 보통 국민 농도라 그러는 15에 35로 해놓으면은 이제 많은 분들이 그거를 그럼 그 정도면 진한 거 아니야? 안 보일 텐데? 라고 하시겠지만은, 그렇게 하셔도 밖에서 이렇게 보면은 사람이 있다는 게 보입니다. 뭐 누군지 구별을 할 정도로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비반사 필름에 이렇게 시공을 해놓은 차량이 안에 이제 사람이 타 있을 경우에는, 안에 사람이 타 있다고 낮에는 확실히 이제 그거를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대신에 요거는 저녁에 이제 밤이 되면은, 그때는 요거는 이제 빛이 들어오잖아요. 빛을 반사시키는 게 아니다 보니까는 반사 필름과 이제 또 반대의 특성을 보여요. 어두워진 곳에서는 바깥에서 이렇게 봤을 때 안에가 확실히 더 어두워 보이고 안 보이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서로 반대되는 그런 성향의 필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지금 그 말씀드린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틴팅을 하기 전에, 또는 이제 뭐 틴팅 재시공하시는 분들도 많으시니까 그런 걸 재시공을 하기 전에 반사 필름을 할까 비반사 필름을 할까, 그런 부분을 가지고서 이제 생각을 하신 다음에 이제 결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또 반사 필름이냐 비반사 필름이냐 결정을 하셨으면 또 농도라든가 이런 것들도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농도나 이런 것들 결정하는 것도 솔직히 되게 쉽지가 않아요. 그냥 어느 정도 그냥 필름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이제 틴팅을 하기 위해서 조금 이렇게 여러 가지 정보를 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렇게 뭐 쉽게 결정을 하실 수 있겠지만은, 일반적으로 그렇게 쉽게 결정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인 게, 이게 필름 농도 그 틴팅 샵에 가서 보면은 보통 창문에 이렇게 틴팅 농도를 다 붙여놓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농도를 보고서 결정을 하면은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농도만 보고서 결정을 하기에는 되게 애매해요. 일단은 요거는 비반사 필름과 반사 필름 모두 동일한 거니까 그냥 틴팅 필름이라고만 지금부터 표현을 하겠습니다. 요게 그냥 그 유리창에 붙여놓은 그 모습으로만 봤을 때는, 지금 제 차 같은 경우에는 저는 틴팅을 굉장히 밝게 했어요. 그러니까 되게 많은 분들이 물어보세요. 썬팅 왜 안 했어? 라고 저거 되게 많이 물어보세요. 근데 저는 이제 틴팅 농도를 전면은 80%로 했고요. 1열 운전석은 45%로 했습니다. 2열은 15%로 했고, 그러다 보니까는 2열과 그 후면은 15%로 했어요. 아이들이 아무래도 타다 보니까는 아이들 때문에 조금 더 이제 약간 일부러 어둡게 했고, 1열 같은 경우에 45%, 그 다음에 전면은 80%로 했는데, 그러면은 뜨겁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잖아요. 확실히 그냥 그 틴팅 필름 중에서도 열차단율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제조사에서 이렇게 홈페이지에 보면은 보통 뭐 열차단율이 얼마다, 가시광선 투시율이 얼마다, 자외선 차단율 얼마, 적외선 차단율 얼마, 뭐 이렇게 나오는데, 보통 자외선 차단율은 거의 대부분 99%를 하고 있으니까는 그냥 편하게 보시기 위해서 열차단율하고 가시광선 투과율, 적외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제일 피부로 느끼는 거,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그 열차단율하고 가시광선인 것 같아요. 필름의 농도가 어느 정도 되느냐, 요거에 따라서 이제 제일 많이 체감이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제 개인적으로 만약에 틴팅을 고른다 그러면 그 두 가지를 놓고서 고르면은 좋을 것 같고요. 틴팅 농도가 보통 뭐 5%, 10%, 5%, 10%, 15%, 뭐 30%, 35%, 제조사별로 약간씩은 달라요. 어떤 데는 뭐 8%, 뭐 12%, 13%짜리도 있고 되게 많은 차이가 나는데, 그냥 비슷비슷하게 보통 5%, 15%, 30%, 35%, 뭐 50%, 뭐 이런 식으로 보통 표현들을 많이 하고, 거기서 이제 약간씩은 차이가 있는 그 정도로 그냥 생각을 하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틴팅샵에 가면은 이렇게 창문에 붙어 있는 그 틴팅지 필름만 보고서 농도를 결정하시기엔 되게 애매한 게, 거기서 보면은 5%짜리를 봐도 밖에가 잘 보여요. 왜 그러냐면은 낮이잖아요. 낮 시간에 이렇게 보면은 되게 잘 보입니다. 근데 이게 틴팅을 어둡게 하면은, 대부분 틴팅 어떻게 할 건지 물어보면은 어둡게, 그냥 어둡게라고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생각보다 정말 많은데, 그게 어둡다고 해서 무조건 열차단이 되게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열차단은 열차단율을 보시고서 결정을 하시면 되고요. 운행을 할 때 저도 지금 요거 전면 80, 요 측면, 운전석에 1열 측면 요걸 45 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요거 하기 전에 솔직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 저도 차량을 여러 번 바꿨다 보니까는 틴팅을 여러 가지를 해봤고, 뭐 질한 것도 해봤어요. 뭐 5%에 15%도 해봤고, 그 다음에 뭐 30, 15, 35, 뭐 15, 15, 35, 뭐 별거 다 해봤는데, 저도 전면 80은 솔직히 처음이었거든요. 그냥 저는 전면을 할까 말까 고민을 했어요. 할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 그리고 뜨거운 것 때문에 열차단 되는 필름으로 해서 어느 정도 좀 성능 있는 열차단 필름으로 어느 정도 그래도 성능을 보여주는 걸로 하자라고 해가지고 전면은 80을 했습니다. 80을 했고, 측면은 이제 45를 했는데, 1열 기준으로 지금 이렇게 해서, 아직 제가 뭐 여름을 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지금 일상적으로 지금 쓰고는 있는데, 뭐 그렇게 전에 타던 거에 비해서 저는 이제 15, 35를 해놨습니다. 비금속 성분으로 15, 35를 했었는데, 그 차에 비해서 그렇게 뭐 떨어지거나 그런 거는 전혀 안 느껴져요. 그냥 오히려 밝아져 가지고 운행하기가 되게 편해졌습니다. 야간 운행하거나 그럴 때, 또 야간 주차할 때 굉장히 편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틴팅을 하실 때 이거를 굳이 그냥 일부러 그냥 어둡게 진하게 해주세요라고 그냥 틴팅샵 가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내가 평소에 야간 시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것들하고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셔가지고 그 썬팅 농도를 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정말 야간 시력이, 야간에 이렇게 보는데 좀 힘들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에는 진짜 그냥 틴팅을 안 하기엔 난 너무 뜨거워, 그러시면은 그냥 80, 80 이렇게 하셔도 괜찮아요.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실제로 있고, 저는 솔직히 80, 80을 하고는 싶었는데 못했는데, 그냥 할 걸 그랬나 그 생각이 듭니다. 한번 해보니까 확실히 밝은 썬팅이 괜찮네요. 운행할 때 되게 편해요.
되게 편하다 보니까는 요거는 확실히 다음에도 한다 그러면은 이거를 좀 이렇게 연하게 안 하기에는 너무 뜨거워요. 물론 기본 자동차 제조사에서 나왔을 때 요 유리에서도 유리 자체만 놓고도 제가 알기로는 열차단이 어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걸로 이제 계속 사용을 하기에는 너무 뜨겁기 때문에 그래도 밝은 틴팅으로 하시는 게 괜찮은 것 같습니다. 고요 운행했을 때 야간에 운행을 하거나 그래도 확실히 그 피로도가 덜한 것 같아요. 어두웠을 때보다. 그리고 야간에 운행을 하다 보면은 그냥 자기 안 보인다고 상향등 켜고 다니시는 분들 계신데, 뭐 물론 모르고서 가는 키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런 분들한테 뭐라 그러는 건 아닙니다. 근데 보면은 자기 안 보인다고 상향등 켜고 다니시는 분들 계세요. 그러시면은 안 돼요. 그러시면은 앞차에도 피해주고 반대쪽 차선에서 오는 사람한테도 이제 상당히 위험한 거고, 앞차한테도 피해가고, 그 다음에 저거 뭐냐, 앞차에도 피해가고, 그 반대편 차선에서 오는 차에도 그 위험한 상황을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안 보이신다 그러시는 분들은 틴팅을 밝게 하시면 됩니다. 밝게 하시고, 야 그래도 난 안 보여, 그럼 운전하지 마세요. 그게 정답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저랑 같이 함께 그 틴팅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한번 알아봤고요. 그러면 이제 어떤 필름 골라야 돼? 라고 물어보실 수 있잖아요. 필름 제조사들은 되게 많기 때문에 그거는 지금 시청하시는 여러분들께서 보시고 나서 마음에 드시는 제조사 고르시면 됩니다. 이게 필름 고를 때 그냥 뭐 되게 많다 보니까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뭐 어떻게 골라야 되나 이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그냥 저 같은 경우는 되게 어렵게 고민하시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냥 봤을 때 이름 있는 필름 제조사에서 어느 정도 성능 되는 필름들 고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뭐 루마에선 요즘에 프리미엄 라인 버텍스 많이 사용을 하잖아요. 뭐 버텍스, V쿨, 뭐 레이노, 3M, 뭐 솔라가드, 뭐 등등등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다 보니까 그냥 그 필름 제조사들 중에서, 그리고 또 그 필름 제조사에서 뭐 금속 성분만 판매하는, 또는 비금속 성분만 판매하는 그런 제조사는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은 필름 제조사에서 반사 필름과 비반사 필름을 보통 같이 만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뭐 제조사를 어떤 걸 딱 집어서 말씀드리기에는 뭐 여기 광고나 이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제가 뭐 이걸 딱 집어서 말씀드리긴 되게 애매하고, 그냥 제조사 딱 보고서 믿을만한 제조사다, 믿을만한 판매자다, 그런 걸 보시고 나서 믿을만한 시공점 가셔가지고 시공을 하시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서 시공을 하시기 전에, 아무래도 저는 틴팅에 대해서 비전문가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정보가 혹시나 틀린 정보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시면은 방문을 하셔가지고 한번 상담을 받아 보신 다음에 시공을 하시면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 영상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시청하신 분들께 유익한 정보가 되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에도 유익하고 좋은 정보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아빠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